네, 반갑습니다. 자, 1월 25일 금요일에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 정말 오랜만이죠. 하긴 뭐 요즘에 1월 효과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고, 또 요즘에 계좌가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다들 뭐 즐거운 비명들 들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잔치한다고 막 돼지 잡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는데 초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블룸버그 특파원님을 초대하면서 잔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돼지 잡아오셨어요? 돼지요? 네. 잔치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블룸버그 특파원님을 모신 만큼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오늘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한국 말고도 일본 그리고 뭐 대만. 네. 뭐 이게 전 세계 국가 쪽에서 어떤 반도체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들이 다 이제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네네.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아, 반등이 아니라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네네. 잠깐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시총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많이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뭐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쵸. 오늘 최근에 사실 뭐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 특히 이제 오늘 네네.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본 거네요? 뭐 일단 네. 일본 시장을 먼저 보면요. 네네. 또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인 네.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도 한 4.68%포인트 상승했고, 네. 특히 뭐 썸코 같은 경우에도 11포인트 이상 야, 상승했어요. 많이 올랐다. 네네. 또 이 종목 말고도 또 반도체 네네네. 쪽에서 또 중요한 종목이 있는데 한참 좀 낙폭이 커가지고 네네. 걱정이 많았던 종목인데 무라타. 무라타? 네. 무라타타타, 네. 무라타 제작소 네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오늘에서야 좀 크게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그 양봉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되네요. 그리고 또 네. 대만 시장에서 또 네네. 가장 중요하고 시가총액 1위이고 반도체도 대표 종목인 타이완 반도체 제조 같은 경우에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요것도 사실 시장 점유율이 제법 크잖아요. 요건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느낌이. 지난해 한번 급등을 했다가 네네. 좀 추세가 꺾이고 계속 하락세가 이어가다가 1월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도 제법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미국 종목들도 한번 봐주세요. 뭐 자일리톨인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들 반도체 관련 네네. 종목들의 이제 좀 상승폭이 특히 큰데요. 이게 한번 지금 뭐 유머를 했는데 전혀 안 해주니까 내가 다시 수정을 해줘야겠네. 자일리톨이 아니고 자일링스입니다. 그죠? 네. 아, 이런 센스 없는 사람을 만나. 지금 그래요. 네, 네. 미국의 또 이제 업종으로 가느라고 네, 제가 네. 너무 또 받아치지를 집중했어요. 못했고요. 네.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룸버그가 다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다 그쪽으로 들어가네요. 네. 이제 S&P 500에 포함된 종목을 좀 기준으로 볼게요. 야. 그래서 반도체 네네. 장비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다 이제 카테고리를 열어봤는데 여기 나오네. 상승폭이 네. 대단합니다. 자일링스가 18%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등락률을 네. 보시면 그 다음으로 상승폭이 큰 종목이 램리서치. 네, 야. 그리고 또 하락폭이 그동안 굉장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네네네네. 이 종목도 지난밤에 급등을 했네요. 그러네요. 거의 7% 가까이 올라왔네요.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네. 엔디비아. 인텔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네.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더 궁금해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나온 이야기가
4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뭐 둔화된다든지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바로 그렇게 또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좀 급등의 모습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전망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잘 네. 나왔기 때문에 네. 깜짝 반등을 한 것이고 2018년이나 2017년처럼 이런 슈퍼 사이클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거는 이제 좀 어렵겠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오늘 뭐 최근에 그냥 좀 반등을 네네네. 일시적으로 하고 이제 향후는 좀 그냥 이런 그냥 무난한 흐름을 네네네. 이어갈 것 같아요. 뭐 그 이- 이유는 뭐 아무래도 뭐 반도체 관련 이런 낸드 프레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단가가 네네네. 하락을 아직까지는 했다는 뭐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하고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하고 또 뭐 거의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도체 업황을 따라서 확실히 종목들이 거기에 맞는 움직임들 같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반도체 쪽에서 이제 잘 나가다 보면 분명히 또 수혜를 보고 빠뜨릴 수 없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도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듯한 느낌이 좀 나오는데, 일단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그냥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따라가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일단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미국 쪽에서 어떤 반도체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실 어닝 쇼크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4분기에. 근데 이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을 뭐 다시 뒤집어 엎고 주가는 그 시점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4분기 실적이 최악이다. 이런 어떤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어떤 그 덩치가 큰 종목들 외국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여기에 집중이 쏠리면서 증시도 올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올리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반도체 쪽에서 일단 상승이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봤을 때는 신흥국 시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봤을 때. 네, 그렇죠. 네. 그 뭐 지역 섹터로 하면 안 되나요? 뭐 하여튼 네. 네. 지역으로 봤을 때 네. 그 신흥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신흥국 시장으로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네네.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뭐 그래서 그런 한번 거는, 일단 이머징 마켓 지수 하나랑 네.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연초에 계속 상승 흐름으로 증시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고요. 네네네. 조금 단기로 네.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월간 흐름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일간으로 지금 바뀌었네요. 일간으로 네. 바뀌었고요. 야.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속 꾸준히 그러네요.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네네네. 딱 2019년 1월 지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매수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함께 볼 지수가 음. 일본은 이제 선진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일본을 제한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지수를 일본만 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보시면 일본을 포함한 지수가 있고요. 그러네. 네. 야, 블룸버그 이게 진짜 좋구나. 그거 딱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딱 보여주네요. 비슷한 모습이기는 할 텐데요. 한번 두 가지 지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아시아 쪽에 집중되는 신흥국 지수에 집중하라, 이런 거에 주목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금 여기 다 들어있군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흐름이 좋은가 보면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신흥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당연히 외국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의 이제 그
그 자금 흐름하고 네. 그 다음에 한 지수가 연초 대비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한번 상승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외국인들 매수 엄청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번 쉬지 않고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아마 외국인들 매수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네. 보시면요. 제가 일간 이제 순매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아까 점심까지만 해도 네. 한국의 한 순 흐름이 순매수 네. 규모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5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장 마감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한 7천억 정도. 네, 지금 US 달러로 돼 있는데 환율 계산하면 한 7천억 정도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네. 이제 좀 순매수 흐름이 상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지역에 뭐 타이완, 태국,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신흥시장의 남미, 브라질.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이 지금 계속 순매수의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아시아 지역 신흥국 또는 이런 그 뭐 브라질이란 이런 쪽까지 다 포함해서 많이 이렇게 사들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아시아가 이제 좋아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없다, 이머징 마켓 쪽에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쪽이 어떤 그런 느낌이겠죠? 쪽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수익을 내는 건데요. 네. 그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싼 거잖아요. 싸다. 신흥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맞아. 통화도 굉장히 이제 좀 하락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좀 가격의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싸니까. 네. 수익 내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싸니까 산 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간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한번 연초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시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변동폭에 대한 부분들 지금 네. 일단 주요 이제 아시아에서 주요 국가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고통을 많이 받았던 필리핀 같은 경우가 아시아에서 그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7% 이상 상승했고,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 네, 이게 전체적인 시가총액 가치가 움직였다. 이 지수의 움직임이군요. 네네. 그래서 뭐 코스닥이랑 코스피 포함해서 네네네. 다 이제 좀 통일을 낸 거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연초 대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다른 아시아 말고도 또 신흥 시장이 있잖아요. 또 동유럽 쪽에 터키도 맞아요. 네. 와, 얘들 많이 올랐다. 작년에도 또 터키가 많이 추격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미국한테 좀 혼났죠. 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도 그랬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연초 대비 한 15포인트,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머징 마켓 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건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보면 2% 못되게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17년 말까지 뭐 지난해에도는 거의 상승폭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가치 대비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이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다시 반등의 여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의 흐름이 역시 많이 오르면 먹을 게 없는 거고, 그만큼 또 쉬어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시아 신흥시장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또 블룸버그 혁신지수 6년 연속 1위? 거기 들어가 있죠. 그쵸.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나라 쪽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도 많이 들어온 건가요? 그쵸. 단정 지신 거죠? 아니, 아까 자금 흐름을 확인했을 때. 맞아요. 아시아에서 이제, 물론 이제 자산 규모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 시장이. 어마어마하네요. 7천억 가까이. 이머징에서 1등이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혁신지수 말씀을 하셨는데, 블룸버그에서 이제 매년 이제 연초마다. 다양한 이제 항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혁신 지수를 발표를 해요.
이게 어떤 것들을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R&D에 관련된 뭐 집중도라던가 부가가치, 뭐 제조업의 부가가치, 앞으로 성장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네요. 뭐 이래서 뭐 특허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구원 집중도.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구나. 네. 그다음에 하이텍 뭐 집중도 이런 것들을 뭐 교육에 관련된 이제 지수들을 이제 다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는데요.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1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독일이 있네. 2019년 작년에도 1위를 했고요. 맞아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혁신 지수를 만들고 나서 6년 연속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번에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독일한테. 독일이 한 2단계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거 내년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죠? 지수 많이 올라가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지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그만큼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주 좀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 또 R&D 투자라던가 뭐 연구원 집중도 같은 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5위나 이렇게 등극을 했어요. 지금 R&D 쪽에서 1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지도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날수록 이제 순위가 높다라는 건데 일본은 일부러 지우신 거죠? 잘하셨어요. 잘렸네요. 그런 반일 감정은 없는데 어쨌든 한국이 이제 1위의 모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한국 시장이 이렇게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 기회가 있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부자 아빠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뉴스나 이런 쪽에서 산타랠리는 무슨 산타랠리냐, 산타는 지금 안 온다, 1월 랠리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안 좋은 뉴스 나오고 막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고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 뭐 맨날 부부싸움 하고.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주식 때문에? 아니요. 안 해보셨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연말 특집으로 이제 팟빵을 12월 28일에 이제 에피소드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물론 글로벌 시장인데 글로벌에서 한국 시장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한국의 흐름 지금 나쁘지 않고 2019년 전망도 좋다. 라고 했는데 정말 공격적인 악플이 올라왔어요. 네가 뭘 하냐 뭐 이렇게 이 새끼 누구야 따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집단화에 젖어 있으면은 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발언들이 나가기 때문에 뭐 남들에게 이제 또 상처를 주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한국의 2019년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본 전문가는 부자가 주식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시장을 좀 앞서가야 되는 부분이고,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독한 늑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로운 투자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욕한 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일요일날, 1월 27일이죠? 1월 27일 돌아오는 일요일에 8시, 저녁 8시에요. 부자빠님이 이제 무료 방송, 열린 방송을 하시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말씀을, 메시지 좀 전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월에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좀 지난해 이제 4분기의 손실이나 좀 계좌의 손실을 만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자아빠의 팜 시스템 전략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막 지난해 워낙 낙폭이 컸으니까 손실 만회뿐만 아니라 수익이죠.
지금 뭐 계속 상한가 나오고 계좌에서 네네. 좀 재미를 빠르게 손실을 복구하고 이제 좀 재미를 보고 계신 와중에도 지금 이 거래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만 소외돼서 수익률이 한 달 동안 한 마이너스 8% 정도로. 장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그쵸. 장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에게는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식 투자에 좀 환멸을 느끼거나 회의감이 들거나 주식 투자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개몽을 좀 해줘야 됩니까? 아무래도 네, 때려야 되나? 좀 팜 시스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게 뭔지 한번 무료 방송에 가셔서 네네. 한번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시면 네네네. 이렇게 맨날 엇박자가 나지 않고 아마 그렇지. 또 지금 보면 그 부동산 시장이 막 급락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네네네. 쏟아지고 네네. 있어요. 뭐 잠실이며 네, 맞아요, 뭐 이런데 뭐 아파트 값이 뭐 음. 크게는 5억까지 내려가고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심리가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자금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자금들하고 손실 나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열린 방송에 손잡고 오셔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팜 시스템이 뭔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팜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식 투자라면 초보자들 대체적으로 하는 게 한 종목 몰빵 친다거나 또는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빚내 가지고 뭐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도 계좌가 항상 수익 날 수 있고 또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관계없이 가장 뭐 안전한 방법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팜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88TV 홈페이지 가시면 회원 경험담에 계좌가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느낌들이 딱딱 오실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에서 열리는 부자아빠님의 열린 방송 꼭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 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88TV로 찾아오셔야 돼요. 88TV는 어떻게 오시냐면 여기 있죠. 지금 15년 역사의 정직한 증권 방송 아닙니까? 네. 정직한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기 바라고. 이 88TV 오시면 우리 부자아빠님의 여기 이쪽 그 방송이 깜빡깜빡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컴퓨터보다 PC보다는 모바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플리케이션 앱 스토어 가셔가지고 그렇죠. 88TV 모바일 앱을 받으셔도 되고 또 이제 좀 앱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유튜브에서도 다 생중계 해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치시면 네네. 27일 날 일요일에 8시 되면 라이브가 뜨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자아빠나 88TV랑 검색하시면 그냥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팜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블룸버그 혁신지수 6년 연속 1위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회를 찾으실 분들은 애국심을 똘똘 뭉쳐가지고 옆집에 있는 분들, 뒷집에 있는 분들, 주식 투자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손잡고 오세요. 옛날에는 TV 하나 있으니까 마당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시간에 기승전 한국으로 좀 마무리를 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이 바쁘고 한국도 글로벌 시장이에요. 네.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다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만큼 좀 그런 바쁜 시기이니까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소외되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가 되지 않으실 거고 꼭 참여하셔서 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뭐 그냥 가실 건 아니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숙제를 내줬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행동주의에 대해서 공부해라. 그래갖고 이번에 책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 주 동안 글로벌 투자 전쟁 제가 지난주에 영주 닐슨의 책을 읽으신 분들 독후감 쓰니까 독후감 안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독후감은 안 써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의 새로운 추천 책은 그 의장 이에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의장 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의장 의 있습니다. 좀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의장 의 있습니다.
요거 맞죠? 네. 네. 전체적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역사에 관해서 좀 다루는 내용인데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인데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 행동주의 액티비스트 펀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네. 국내 시장도 그렇고 계속 지금 행동주의가 활동을 넓혀가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벤트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 책을 일단 추천하시잖아요. 네.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을 인증을 팟빵에 올리시는 분에게 다음 주에 갖고 나올 책을 한 명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주는 거야. 어떠세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이제 블룸버그 특파원님이 사셔가지고 자비로. 네. 네. 어때요? 좋습니다. 네.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지난주 추천한 책을 일주일 동안 다 읽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증만 해주시면 되죠. 그 두 권을 다 포함을 해서 네네. 한 줄 리뷰와 네네. 함께 이렇게 사진을 리플을 다시는 분들 다 이제 저희가 뽑아가지고 네. 한 명만 선택하실 거죠? 2명?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 한 명만 하세요. 네. 그래도 또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3분 정도. 3명이나? 네네. 네. 여러분, 자, 3등 안에는 무조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책 읽고 인증샷 한번 올려주시면, 네. 다음 주에 나올 또 두근두근한 책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도 네. 금, 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동메달 이제 3위권은 이제 택배는 착불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면 되나요?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부분을 타고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신흥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혁신지수 6년 연속 1위에 올라갔다는 얘기 해드렸고, 산타랠리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로운 투자자가 됐었던 우리 부자아빠 주식학회 부자아빠님께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적중 시황이라고 했나요? 이런 통찰력, 이런 부분들을 팜 시스템을 다 녹여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번 1월 27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무료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블룸버그 특파원님하고는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딱히 없고요. 네. 무료 방송 한번 참여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시크해지게 나오시네. 왜 안 끝내 그러는 거야?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